네, 정보쇼 보물찾기 이번 순서는 저희 동아 미디어 그룹의 전문 기자단과 직접 만들어가는 미디어 A 시간입니다. 네, 목요일에는 흥미롭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2012년 6월 6일, 금세기 최고의 진귀한 우주쇼인 금성일식 현상이 일어난 날로 기록됐습니다. 금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금성일식은 이제 105년 뒤에나 관측할 수 있는데요. 금성이 태양면을 돌 때 저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여기 참여했다고 보세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과학자의 목숨을 잃게 했으나 외계 행성 탐색의 길을 열어준 금성. 천문학사의 길이 남은 금성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봅니다. 네, 어제는 현충일이기도 했지만 금성이 태양을 가리는 우주쇼 금성일식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냥 직접 보진 못했고 TV 영상을 통해서만 봤는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네. 뭐 이번 일 놓치면 105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거기는 뭐 행군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예. 참 어렵겠죠? 네. 네. 이번 우주 현상은 미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계 각지에서 관측됐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전 지역 곳곳에서 열린 관측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도 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금성일식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희생이 바탕이 돼서 외계 행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네. 이 천문학사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동아사이언스 이현경 기자와 함께 금성일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성에 미니 일식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식과 월식 조금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쉽게 생각하셔서 시계라고 하는 건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월식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구가 달을 가려서 지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일식하고 월식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가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일식 이러면 태양이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월식하면 달이 달이 가려진다. 네. 그렇게 근데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렇게 사실 자주 좀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뭐 이론적으로는 그 일식과 월식이 지금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5번, 또 월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자주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 태양과 지구와 달 이렇게 위치들이 좀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평면 위에 이 세 개가 놓여 있다고 하면 둘이 겹쳐질 때마다 이렇게 셋이 또는 둘이 겹쳐질 때마다 그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 되게 쉽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들 뭐 일식이다 월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왜 금성은 미니 일식이라고 미니 일식? 부르는 거죠? 네. 네, 어제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그 일식이 보통 일어나면은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아주 까맣게 보이는데요. 어제 금성은 사실 태양 앞에 아주 조그맣게 까만 점처럼 보이셨어요. 그렇게 예. 화면처럼. 그래서 사실은 예. 미니 일식 이렇게 쉽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예. 정확한 명칭은 금성의 태양면 통과로 볼 수 있고요. 이 보통은 일식이 이제 그 태양을 전부 가려서 굉장히 장관을 연출을 하는데 저렇게 까맣게 보이고 이때 태양을 한 0.01% 정도 그 밝기를 가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식과는 조금 그 나타나는 맞아요. 모양이 좀 달랐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네. 그만큼 이 금성 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이번에 금성의 태양면 통과 이 현상이 일어나기 한 2달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분 상태였고요. 네. 이미 뭐 미국의 미국 항공우주국을 비롯해서 이 천문 우주 쪽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카운트다운을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을 위한 뭐 팁도 그 배포를 하고요. 이렇게 관측을 꼭 해라. 이번에 못하면 105년 뒤에나 볼 수 있다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주기가 좀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요. 이 주기가 좀 독특해요. 이 8년, 121.5년, 8년, 105.5년 이렇게 4번을 주기로 이제 일어나고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때가 8년 전인 2004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105.5년 차례라 이 뒤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봐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들을 네. 많이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게 정말 한스럽네요. 주기가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자, 뭐 수금지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금성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를 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달에 비해서
일식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사실 아까 또 일식과 월식을 말씀드렸을 때와 같은 이유로요. 이 금성 역시 이 공정 궤도 면이 지구와 좀 이 평평하지 않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네. 차이가 한 그 3.4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금성하고 지구가 사실 만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면이 이제 겹칠 때마다 아주 가끔 한 번씩 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사실 천문학자들은 이 금성의 그 일식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희귀하고 진귀한 천문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네.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현상으로 여기고 꼭 관측을 해왔습니다. 네. 자, 지난 2004년에도 금성 일식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날씨가 좀 흐리고 네. 구름이 계속 끼어서 육안으로 제대로 관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제 금성 일식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해요. 네, 저희 제작진도 그래서 이 금성 태양면 통과 관측 행사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담아온 귀한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 금세기 최후의 우주쇼를 관찰하는 행사에 모였는데요. 오늘 행사는 금성이 태양면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관측하는 행사입니다. 금성이 태양면 앞을 지나가는 현상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5년 후에 다시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태양은 직접 눈으로 보면은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태양을 바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특수한 태양 필터를 사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태양 필터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올려다본 태양, 금성 일식 현상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지구보다 100배나 큰 태양, 그 표면 위로 검고 작은 점이 궤적을 그리며 통과합니다. 작은 점으로 나타난 것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금성인데요. 태양과 금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금성 일식 현상입니다. 저도 일식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에 그 금성 일식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실제 태양을 금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 우주의 환희를 느꼈습니다. 관측 기회를 놓치면 105년 뒤에나 볼 수 있다는 우주쇼. 고등학교 천문 동아리 학생들도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네, 오늘 금성을 보면서 이번 금성이 105년에 돌아오는 금성이라는데 일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생에서 볼 수 있어서 참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평소 우주와 천체 현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코너를 운영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종류의 가면을 통해서요. 가면의 그 눈 부분에 그 태양 관측 필터를 장착을 해서 가면을 통해서 직접 태양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천과학관 측에서 제공해주는 그 부채를 잘라서 필터를 장착해서 그 부채를 통해서 태양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험 행사엔 금성 일식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재밌고요. 태양에 금성이 지나가니까 신기하기도 해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우주쇼를 눈앞에 두고 펼쳐진 특별 강연 현장. 외계 행성 탐사와 태양 활동에 대한 내용이 강의 주제인데요. 금성 일식은 천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됐고요. 요즘에는 다른 별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우주쇼.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행운의 날은 내 생에 특별한 날을 선물하고 천문학사의 소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작은 점처럼 보이는 금성이 태양 위를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진풍경인데요. 마치 태양에 점이 난 것처럼. 까만 점이.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금성일식은 우리나라에서 전 과정이 관측돼서 더 화제였죠? 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금성의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 나라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걸 정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금성과 이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관측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들은 운이 좋게도 관측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나머지 뭐 미국에서도 사실 오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과정을 관측하지 못했고, 아예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네, 있네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관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2004년에 저희가 그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는 해가 져서 관측을 못했는데요. 네. 그때도 사실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과정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서 이번 기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면서 네. 남반구 쪽 사람들은 전혀 이번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었네요.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사실 참 못 안타깝죠. 예. 네. 저희도 못 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굉장히 보기 드문 천체 현상이고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주기도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최초로 발견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낸 사람이 누구죠? 예, 얼마 안 됐고요. 사실은 뭐 한 1000년 이전으로 사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망원경이 일단은 발명이 됐어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이후고요. 이 17세기 아마추어 17세기. 천문학자인데 제레미 호럭이라고 이런 네.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그 윌리엄 크랩틀이라는 천문학자와 함께 발견을 했는데요. 날짜가 1639년 12월 4일 처음으로 금성의 이 태양면 통과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와. 네. 사실 이 금성의 태양면 관측에는 또 유명한 과학자들도 몇 명이 등장을 해요. 이게 네.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그 천문학을 배운 그 학생들이면 기억을 할 텐데 요하네스 케플러라고요. 네, 이 케플러. 케플러의 법칙 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법칙을 이제 발명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뭐 수학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으로 이제 수성과 금성이 같이 모두 시기, 소위 가려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본인이 죽는 바람에 본인이 예측한 그 시기에는 본인이 이미 죽고 없어서 1년 차이로 보지 못했군요. 보지 1년 못했습니다. 차이로. 예. 그래서 뭐 그 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사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케플러가 예견을 해놓으니까 다른 과학자, 그 네. 이름이 피에르 가세인드라는 그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가 수성을 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성도 역시 어제 보신 것처럼 일식이 일어난 현상을 이 관측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측한 시간이 지나도 또 관측을 못했다고 해요. 관측 못했군요. 예. 당시에는 사실 도대체 왜 그럴까? 케플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왜 못 볼까 했는데 현대에 와서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게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밤이어서 아. 그 당시에 그 가스엔디가 있었던 지역이 밤이어서 금성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군요. 이미 지난 거고요. 케플러. 정말 예전에 천문학자들은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네. 금성 일식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또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예. 네. 자, 어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천체 현상에 눈을 떼지 못했는데 네. 금성일식이 과학자들에게는 네. 아주 경건한 날이라면서요? 예, 사실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관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조금 더 그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면도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처음에 그 금성 일식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좀 탐험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헬레성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이 헬레라는 천문학자가 사실 헬레성이 언제 지나갈 것이냐 주기를 예측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금성의 일식을 지구의 다른 두 곳에서 관측을 하면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다른 지점에 가서 한번 관측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이 때문에 당시에 그 탐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인 이 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태양 그 금성의 일식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탐험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 금성 일식을 관측하고 내려가서 발견한 대륙이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라고. 그래서 호주와 예. 뉴질랜드가 발견됐군요. 네,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 경건한 이유는 이때 사실 이 탐험이라는 게 사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져.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녔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사실 이날 좀 경건한 마음을 갖고 또 그 관측에 임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금성일식이 이 천문학사에 남긴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성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금성은 도대체 어떤 행성입니까? 그 일단은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예, 태양을 중심으로 사실 가까운 거에서부터 이제 나열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네. 금성은 지구보다 이 태양 안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뜨겁고요. 이 1609년에 갈릴레이,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종교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가 처음 발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성이라는 게 그 태양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서 그냥 그 뭐 나비나 아연을 그냥 녹일 정도라고 하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데 저게 바로 황산 구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어서 그 1960년대, 70년대 탐험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장애가 됐다고 하고요. 일단은 사람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금성일식은 뭐 최고의 미녀와 미남의 만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베스트셀러도 있죠. 예. 여기서 왜 금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신화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비너스, 즉 금성이 비너스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로마 신화에서 이제 그 아름다움과 미의 상징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또 이제 화성은 저희가 마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아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아레스의 뜻이 바로 그 전쟁, 핏빛으로 문든 전쟁터를 뜻하는 그런 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르스라고 부르면서 어떤 강한 남성을 상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과 금성을 각각 남성과 여성 이렇게 좀 성별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성 태양면 통과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관측일이 105년 뒤니까 2117년 기다려야 되겠죠?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예.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주로 시야를 돌려보니까 네. 마음이 한층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현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